1번 문제 같은 경우 1번 문제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솔린 엔진의 연력학적 기본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오토 사이클, 일정 최적, 정적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일정 압력, 정압 사이클은 디젤 사이클, 그 다음에 얘네는 혼합형을 복합, 합성,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기에는 사바테 사이클, 고속 디젤 엔진, 그리고 디젤은 저속 디젤. 제가 디젤 사이클은 저속은 뭐 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사바테 사이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당연히 오토 사이클 또는 정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밸브 배치에 따른 IFTL 예, 한 번 정도 문제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 그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디젤, 사바테 사이클. 또 사바테는 합성 복합 사이클이다 해서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고속 디젤 기관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디젤차 얘를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한다 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정미작업 얘기가 나왔죠. 정미작업 여기서 수리공임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수리공임 근로시간에서 구분 이 표를 잘 익혀두고 기억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뭐 있어요? 휴식시간이 있다. 그래서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에는 직접 간접 대기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직접 간접 대기가 있고 대기는 수주부품 가공 대기가 있고 간접은 청소라고 그랬습니다. 청소, 교육이라든가 간접적인 거. 직접 작업 시간. 직접 작업 시간은 하나의 단어도 중요하죠. 뭐예요? 공인 매출 대상이 되는 시간이다 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공인 매출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 뭐냐? 직접 작업 시간이다. 그래서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미 작업과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직접 작업 시간은 정미 작업 시간은 뭐 수입 주체 완성이랬죠. 수입 주체 완성. 어떻게 고칠 건가 검사, 수입 검사,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주체 작업. 세 번째 잘 고쳤나 검사는 완성 검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주체 완성이 있고 두 번째 이러한 정미 작업이 이루어질 적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유 시간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게 저 코로나가 아직 안 났어서 여파가 크네요. 정미 작업 시간이 진행되면서 여유 시간이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여유 시간은 공장장이 작업 지시한다. 작업 지시는 누가 하냐? 공장장, 공장 여유를 하겠습니다. 공구 줍는 거다. 공구 줍는 건 누가 줍냐? 작업자다. 작업 여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 필요효가 있다. 그래서 허리 입히는 기지개 필요효가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쭉 정의적으로도까지 한번 나열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공임은 표준작업 시간 곱하기 공임률이다. 공임률이라는 것도 하나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한 사람이 1일치 올린 매출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증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아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볼 적에는 꼭 뒤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뭐 그런 거 뒷 단어 꼭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얘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유효기간도 있겠고 차대번호와 원동기 형식 정기 검점 유효기간 얘도 말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야 이게 참 4번은 좀 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하여튼 그냥 검사 유효기간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뭐 차대번호라든가 원동기가 뭐 형식 번호가 있겠죠. 대신 전수유자 인적사항은 절대 없죠. 문제는 뭐 4번은 말이 안 그런 뭐 예시 문제가 좀 단어가 뭔가 정기 점검 유효기간 기간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 똑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등록증 확인 내용이 아닌 것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4번 문제 점검원의 자세 하면은 세밀하게 점검한다 아니면은 어, 점검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점검 포인트도 취미, 업종, 용도, 지역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다. 취미, 업종, 용도, 지역 이 내용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속 정확한 평가 또는 지루함도 줘서는 안 된다. 그죠? 네,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5번 문제. 이 문제는 시험에 뭐 실링 아니면 용접, 사일런스 패드 공장과 일반 공장과 메이커 비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꼭꼭꼭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 공장은 사람이 한 거다. 메이커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작 로봇 제작이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쪽은 긍정은 메이커고 부정적인 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반 공장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폰 용접은 로봇가 대량 생산하면서 빵빵 찍어내야 된다. 빵빵 높은 전압으로 그랬더니 용의 흔적이 크다. 대신 보여지는 데는 5mm, 안 보이는 내부는 6mm다. 생각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칙적이다. 일정한 간격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아니 맞는 거니까 뭐예요? 1번이 답이겠죠? 일반 공장은 이거에 반대되는 거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낮은 전압으로 하기 때문에 개수도 늘어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일상점검. 일상점검 얘기하면은 누유누수를 확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일량, 냉각수량, 변속기량, 누유누수를 확인한다. 얘가 일상점검입니다. 해서 여기서 엔진오일은 기름마다 교환하는데 가혹한 조건 기억나죠? 이 가혹한 조건은 어떻게 해요? 잦은 비포장, 빈번한 단거리, 장기주차 아니면은 공회전 상태 얘를 이랬을 때는 5,000km에 한 번씩 교환한다. 생각나죠? 변속기 오일 점검은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냉각수는 부동액이 있죠? 부동액은 메탄올,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이 있다. 기름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냉각수 점검하는 것은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된다. 생각나죠?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라제타 캡을 열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라제타 캡 하면 압력식 라제타 캡 비등점을 올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 압력식 라제타 캡 비등점을 올려준다. 경찰서 2구 생각날 거야 아마요. 혼합 비율은 이사 가지 말자. 왜? 살기 좋은 나라 이사 가지 말자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지 말자. 다음 교환하는 방법 한 번씩 쭉 읽고 10mm가 되도록 보충한다. 그래서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10mm 전까지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각수라든가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교환하는 방법, 점검하는 방법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 7번 얘는 절대적으로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사고차랑 관련이 없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부식된 흔적 관련이 없죠. 여기서 밑에 보면은 우리는 사고 수리차 판별 주안점은 도용실, 도상 상태, 용접 상태, 실링 상태로 확인한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 전체적인 거에서 한 번씩 꼭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해서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뭐 이것도 한 번씩 읽어 주셔야 되죠. 뭐예요? 간단한 부분 줄인 것은 성급한 속단은 금물이다. 파급 정도에 따라서 부위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면 납득이 갈 때까지 점검한다. 그래서 이런 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7번 같은 경우. 8번 접합자동차는 그림과 같이
뒤 리어 바디를 잘라서 이은 거랬죠. 용접해서 필러를 기준해서 잘라서 바닥 플로어 패널을 용접한다 해서 외저 스립 탈착 후 수분 용접 상태를 확인한다. 그죠? 외저 스립 탈착 후 플로어 패널 중심으로 해서 용접 자국을 확인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오물 하면은 침수죠. 침수랑 관련있다. 9번은 알고 있을 게 공차 상태는 자동차의 중량이다 했습니다. 그럼 공차 상태는 뭐냐? 차가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서 사람이 안 탔다 했는데, 운행이 가능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연료, 냉각수, 윤활유, 예비 타이어가 포함된 거다. 연료, 냉각수, 윤활유, 예비 타이어가 포함된 거다. 대신 여기다 운전사, 예비, 부품, 아니 공구, 기타, 휴대 물품까지 합치면은 총중량이 된다고 그랬죠? 총중량. 그런데 총중량은 자동차 중량을 축으로 나눴을 때는 축중, 그 축을 각 바퀴로 나눴을 때는 윤중, 윤하중 해서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죠. 10번 했던 거랑 뭐 도용실 아닌 것에서 보면은 각종의 폐선 상태, 얘는 아무래도 엔진룸 청결 상태 품목이다. 11번 3에서 5m 일정한 간격으로 보여야 된다. 주시거리를 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좌측방 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쏜다. 이례전 점검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측방에서 시계 방향 점검한다. 외관 점검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일정한 주시거리, 이례전 원칙이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10대 중상 객관적이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고, 주시거리를 둔다, 순서에 따라서 한다 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염두에 둔다. 뭐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장갑 끼는 것은 왜 끼냐? 그래서 검사 및 볼트 검사할 때 유리하다. 외부 패널 검사, 볼트 검사할 때 유리하다 하는 것은 뭐다? 장갑을 끼는 것이다. 그래서 차량은 햇볕을 향하여 주차한다. 생각나죠? 햇볕을 향하여 주차한다. 14번 문제, 14번 문제, 요 표로에서 시험 문제에 절대적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랭크 분류에서 1랭크부터 C랭크까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걸 생각한다면 되겠죠. C랭크, 니은자, 대시패널과 플로어 패널. 여기서 사람의 안전과 엔진의 안전, 기능적인 걸 넣는 게, 엔진의 안전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가 있고, 사람에는 어떻게 해요? 필러와 패키지가 있다. 다음에 보호에서 쓴 크로스존에 해당되는 거, 전면부는 어떻게 D자, 프론트 패널 크로스 멤버 양쪽 인사이드 패널, 뒤쪽으로는 T자에서 리어 패널과 플로어 패널이 있다. 이 랭크는 꺾기로 해서 루프, 커터, 사이드 슈 패널, 1랭크는 볼트 체결로 됐다.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다. 1등부터 10등급. 얘는 차량 상태에 따라서 등급 구분을 하는 거죠. 10등급 신차 수준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9등급 표준 상태 차량이다.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9등급 표준 상태. 8, 7등급은 수리가 필요한 거 2개, 3개가 되겠죠. 2개, 3개. 6, 5등급은 외판 1랭크 볼트 체결된 부위가 교환된 거 하나 두 개고, 4등급 외판 부위부터 4등급부터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사고 2랭크는 용접이죠. 용접 체결된 부위부터는 4등급이다. 그래서 4등급, 3등급 A, B, C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참고해서 시험 문제에 절대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외판 우측으로 보게 되면은 주요 골격 부위가 시작되는 데는 어디예요? 3등급, 2등급, 1등급. 외판 용접 수리가 된 것은 4등급. 여기부터 사고다. 그래서 부위가 어떤 건지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실기 때도 해야 되니까 꼭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10등급 신차 수준, 9등급 표준 상태, 8, 7등급 수리 필요 2개, 3개, 6등급, 5등급
교환된 거, 1랭크 교환된 거죠. 볼트 체계로 교환된 거 하나, 두 개. 다음은 4등급 외판 2랭크, A, B, C 랭크다. 침수 화재가 있고 전선 수리가 있고 공사 현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꼭 좀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류로 따졌을 때, 구조적으로 따졌을 때 필러 패널, 메인 바디에서 앞으로 크로스 멤버 전이죠. 얘는 프론트 바디. 뒤로 크로스 멤버 후 리어 바디다 해서 각각의 명칭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큽니다. 이걸로도 휴대폰 아주 또 편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사이드실 패널이나 텀커플러, 휠하우스 등등이 점검하는 게 뭐냐? 반사경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내부 패널에 어두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펜천등이다. 목장과 외부 패널 점검 등등의 필요성이 있다. 목장갑 했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죠. 페달, 브레이크, 경고등.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파킹 브레이크 잡았을 때 아니면은 언 스위치에 놨을 때 아니면 오일이 낮을 적에 해서 여기서 오일이 낮으면 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일 랩이 낮으면은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유격 하면은 브레이크 유격 10에서 15, 클러치 유격 20에서 30, 핸들 유격 30 기억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에서 15 곱하기 2, 20에서 30, 최고치 30이다. 17번 차량 측면부 점검 부위가 틀린 거. 측면부 옆에서 봤을 때죠. 도어나 필러, 전후 펜더가 있겠지만 대시패널은 프론트 바디의 전면부에 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드라이브 장치는 다음 중 어떤 것을 이용하였는가?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특징, 오버드라이브는 엔진의 여유 출력으로 이용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대신 초진출 회전 속도를 엔진의 회전 속도보다 빠르게 한다. 그래서 속도를 40km에 이르면 작동한다. 평탄한 노면에서 가능하다. 오버드라이브 장점은 30% 낮춰도 주행 속도가 유지한다. 그래서 속도가 30% 정도 빠르다. 그 얘기죠. 운전의 정숙 및 수명이 연장된다 했습니다. 이 오버드라이브는 유성기어가 장착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와 추진축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유성기어는 구조적으로 저희 썬기어하고 테두리로 레인기어가 있고 유성기어를 포집하는 캐리어가 있다 해서 종류 정도로만 저희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나오니까 오버드라이브 엔진의 여유 출력을 이용한다 기억해 주시고 유성기어에 해당되는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일링 자전거 바퀴 체인에 막 굴르면서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 프레일링에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동장치는 첫 번째 페달을 밟았을 때 부스터가 있죠. 브레이크 페달 부스터가 있는데 배력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압과 대기압 차이죠. 그래서 대기압을 진공압으로 바꿔서 힘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게 배력장치다 했습니다. 여기서 배력장치 하면은 진공이 제대로 작동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해서 점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시동 끄고 브레이크 페달을 막 밟았어요. 딱딱하게 올라와 있어요. 얘가 진공이 제거된 상태고 다음에 밟은 상태에서 키를 돌렸을 때 스펀지처럼 훅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배력장치 다음에는 마스터 실린더가 붙어 있죠.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는 파스칼 원리다. 이것까지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한 경우는 잘못된 거, 진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부스트라든가 진공 펌프, 진공 호스 등등을 점검한다 했습니다. 대신 브레이크 페달이 훅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유압계통이죠.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라든가 브레이크 파이프 아니면 캘리퍼 등등이
점검을 해야 된다. 누유가 된다는 거죠. 부스터 점검 방법 중 틀린 것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동을 밟은 상태에서 걸었을 때는 훅 스폰지처럼 내려가야 정상이다. 생각나죠? 그래서 엔진룸 점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실내 청결 상태 이런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엔진룸 점검, 제상차와 등록증과 동일성을 확인한다. 시동 상태를 확인한다. 장비품을 확인한다. 오일량, 냉각수량을 확인한다. 엔진룸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생각나죠? 그래서 동일성, 뭐 시동 상태, 아니면 장비품, 에어컨, 파워, ABS, 펜벨트, 배터리, 다음에 엔진룸 청결 상태, 배선 상태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21번. 21번 또 했잖아요. 또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타이어 있습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바닥면, 구조부터 바닥면을 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옆면, 타이어 호칭, 이와 같이 호칭이 써 있는 데를 어디라고요? 사이드 월. 그죠? 사이드 월. 휠과 타이어와 연결시켜주는 마지막 부위 비드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건 카커스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호칭 얘는 절대적으로 얘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폭, 그 다음에 70 편평비, 레디얼 또는 스피드 레디얼 에서 82, 33, 님의 직경이 아니고 직경, 아니면은 무게가 있어야 속도가 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거 19는 타이어 폭, 65는 편평비, R은 레디얼, 15는 타이어의 내경.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차량 관찰하는 방법. 얘도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외손상을 관찰한다. 그래서 전체 시야를 놓고 본다. 전체 시야를 놓고 본다. 대신 볼 적에는 45도 경대를 관찰한다. 그래서 간접 손상을 관찰한다. 아니면은 틈새를 관찰한다. 그래서 열어보고 버디를 들어 올려보기도 관찰한다. 2차 충격이 있다. 파급 범위를 관찰한다. 그러한 내용이다. 사고 내용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 뭐 탑승자에게 문의한다. 얘는 뭐 관찰하는 게 아니죠. 2번이 틀렸죠. 그래서 24번 유리교환 판별. 유리는 특징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제조년과 유리 제조년과 차량 등록 년월은 1, 2, 3개월 차이 난다. 생각나죠? 유리는 두 개의 메이커가 있는데 동일 메이커다. 한 대의 유리는 마크가 없으면 교환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은 연과 월이 동일하다. 앞뒤 틀린 것은 1, 2개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쪽유리 같은 경우는 로고가 없는 경우도 있다. 까지 생각을 하시고 유리 연식 확인하는 거 밑에 보게 되면은 한국 시크릿에서 N의 위점 그리고 시크릿 U의 아래점 위 아래점 연식은 위점 월식은 아래점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솔라가너스 얘는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숫자 있고 점이 양쪽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좀 개수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12빼기 개수한다 생각나죠? 그래서 9년식의 12빼기 개수 하면은 4월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한 대의 자동차에는 유리별 제조일이 동일해가 아니고 1,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번 문제 관련된 문제 제가 설명해 드린 문제 관련돼서 유리 문제에서 꼭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거리 식별법, 주행거리 기록계 점검 요의사항에서 얘도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기판은 어떻게 주행거리는 꼭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주행거리보다 2분의 1이었을 때 필요성이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연식이 오래됐을 때 아니면 AS 기한이 포함될 적에 확실한 증거 없이는 고객에게 불친절만 해서는 안 된다. 대신 조작 흔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서를 받는다. 그래서 조작 흔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서를 받는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주행거리라도 절대적으로 실차 점검을 해야 된다.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 25번이 틀렸죠? 26번. 실링도 똑같이 정비공장과 메이커 따로 나눠지는데 메이커는 가로로 훅 덮는다고 했고 정비공장은 세로로 권으로 찍찍 싸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쁜 거, 사람이 한 건 나쁜 거, 로봇가 한 것은 정량화된 것,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이커 작업은 상태가 일정하고 매끄럽다죠. 매끄럽지 않다가 아니고 일반 공장 일정하지 않고 거칠다. 그죠? 3번에 무늬가 세로로가 아니고 세로로 되어 있고 20에서 30이죠. 20에서 30. 메이커는 두껍다. 일반 공장은 얇다. 4번이 맞죠. 4번이. 그래서 메이커는 가로 덮는다. 양이 맞다. 일정하다. 매끄럽다. 일반 공장은 세로로 쏜다. 대체로 얇다. 불규칙하고 거칠고 20에서 30cm 간격이 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침수자동차도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꼭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그랬죠. 침수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실내 트렁크 룸 냄새난다. 생각나죠? 엔진 이물질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 전기 얘는 뭐예요? 수시로 계속해서 고장난다. 국간적으로 나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난다. 그래서 한 번 침수되면은 매매가 공부할수록 가격이 훅 떨어진다. 못 쓰는 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험문제 나오니까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침수 자동차 식별 틀린 것은 그래서 전기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하락이 엄청 된다. 맞는 말이고 침수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식이 발생된다. 그래서 침수자 충분히 점검한다. 맞는 말이죠. 28번 가솔린 엔진 어셈블리에서 가솔린과 디젤, 가솔린 어셈블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엔진이 있는데 라디에이터라든가 배터리, 이런 라디에이터라든가 배터리 얘네들은 떨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어셈블리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가솔린 엔진은 뭐가 있다? 주막 플러가 있고 디젤은 예열 플러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이 아닌 것, 과급비, 얘는 뭐 터보차저, 얘는 사실적으로 근데 가솔린도 터보차저가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책자에는 기본적인 모델로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뭐 과급기로 안 나오고 따져보면은 뭐 아니면 예열 플러그라든가 뭐 다른 걸로 하나 집어넣겠지. 문제가 좀 변화가 되겠죠. 요즘은. 29번은 문제 지워주세요. 생략 X. 30번. 30번 같은 경우는 사람과 자동차 전체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사물포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두 개가 만족해야 된다. 대신 사람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라고 하죠. 이사자는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1년, 준이사자 가족 동반 6개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동차 한 대만 가질 수가 있고 승용차만 가질 수 있다. 대신 이 사람들이 3개월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오는 기간, 됐다 오는 기간은 어떻게 해요? 그 6개월 이내에 도착한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요 근래 들어서 또 얘가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와요. 세액산출에서 승용차는 대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2000cc 이하는 2652 초과는 2000cc 3424다. 2652 3424 그래서 2000cc 이하 2000cc 초과 2652 3424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뭐 이런 자동차 당연히 2000cc 이하 걸로 했죠. 2652가 되겠죠. 그래서 1kW를 초과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에 관련돼서 이사물품 세액 산출 또는 자동차 요건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0번 문제는 풀렸을 거예요. 6개월 이내 도착한 차 한 대만 가능하다. 6개월 이상 소유가 아니고 3개월 이상 소유죠. 3개월 이상 소유다.